안녕하십니까. 캔사스 시티에 살고 있는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별님 호중 가수님께서 아주 그 성악의 클래식의 아주 진수를 보여줬던 페데리코의 탄식, 그러니까 이거를 원어로 한다면 라멘토 디 페데리코, 라멘토, 이거는 탄식, 슬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페데리코의 탄식. 페데리코는 등장인물 사람이에요. 그 주인공의 슬픔, 탄식이다. 이렇게 그런 아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 조금 제가 조금 연구를 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곡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게 어떤 오페라 속에 있는 곡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가지만은 그 오페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페라의 제목이 아르르 여인, 아르르에서 온 여인. 이 오페라에서 많은 여러 아리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페데리코의 탄식이다. 이것은 테너가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아리아는 어떤 곡은 소프라노가 부를 수도 있고, 또 뭐 베이스가 부를 수도 있고, 메조 소프라노가 부를 수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호중 가수가 부른 페데리코의 탄식은 테너가 부르는 아주 명곡 중에 명곡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 배경, 즉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에 이 곡이 만들어졌지, 요것도 좀 생각해 보고, 누가 이 오페라의 대본을 만들었지, 요것도 좀 알아보고, 누가 작곡을 했지, 요것도 알아보고, 요때의 이 작곡된 시점은 어느 정도의 시대에 있는 것인가, 요것도 좀 알아보고, 줄거리 이야기, 그 다음에 등장인물, 요 정도를 제가 오늘 같이 소통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페라의 이 작사자, 오페라의 작사? 좀 어감은 안 좋지만 그 이야기를 쓰신 분은 알퐁스 도테라는 아주 소설로, 단편 소설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쓴 풍차 방앗간의 편지, 이것이 그렇게 많이 히트치지는 않았는데 요걸 갖다가 희곡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희곡이 뭡니까? 연극의 대본이잖아요. 연극의 대본을 희곡이라 한단 말입니다. 말이 좀 적어하지만은 연극의 3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연극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인물, 아니지. 연극의 3대 요새는 관객, 배우, 희곡인데, 요게 요새는 그게 하나 더 들어가서 4대 요소로 해서 연극, 배우, 희곡, 무대,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희곡의 3대 요소라는 게 있어요. 희곡, 그 대본의 3대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대본 스토리를 알려면 어떻게 돼요?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알퐁스 도테의 이 작품인 이 풍차 방앗간의 편지를 희곡으로 아르르에서 온 여인, 이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희곡을 레오폴로 마렌코라는 이 작가가 요걸 오페라 대본으로 각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 각색한 것을 우리 이
오페라의 작곡가, 그러니까 음악가죠. 음악가한테 이 대본을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이것을 우리 프란체스코 칠레아, 프란체스코 칠레아라는 분이 이 곡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 알퐁스 도테는 프랑스 사람인데 1840년에서 1897년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약 지금으로부터 126년 전의 분이시죠. 예? 그렇죠? 그러고서 그 다음에 프란체스코 칠레아 이 작곡자는 1866년도에서 1866년, 1950년까지 사셨는데 이분은 이탈리아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작곡자는 이탈리아 분이지만 대본을 만든 그 스토리를 만든 분은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적인 그 배경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대본을 만든 이 음악가 말고요, 이 소설가는 이 알퐁스 도테라는 분은 젊었을 때 심한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이 아주 우리가 듣기도 싫은 이상한 병이에요. 성병이죠. 매독일 걸려서 그때부터 온몸이 마냥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아주 그냥 고통을 받으면서 이분이 사셨죠. 그러니까 57년간을 이분은 이 땅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죠. 알퐁스 도테가, 이 소설가가. 그 후에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 프란체스코 칠레아라는 이 분이 1866년도에서 1950년까지 이 땅에 사셨는데, 그러니까 84년간을 이 땅에 사셨네. 지금으로부터 73년 전, 그러니까 195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6.25 전쟁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쯤에. 그러니까 한 73년 전쯤에 돌아가신 분이니까는 이 곡은 어때요? 무슨 바하, 핸델, 그 다음에 무슨 베토벤, 모차르트, 도니제티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후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시대의 사람인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 노래는 거의 그렇게 오래된 오페라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지만 우리 가까이에서 많이 오페라가 공연되거나 이런 거는 많이 없을 거예요. 단지 이 몇몇 아리아, 특히 이 지금 얘기하는 페데리코의 탄식, 이 테너가 부르는 이런 곡들은 그냥 갈라 콘서트 같은, 그리고 무슨 콘서트 이런 데서 호중 가수처럼 불려지고 있곤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알퐁스 도테가 쓴 이 아르레 여인을 가지고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또 디제라는 그 작곡자는 또 멋있는 기악곡을 만들어서 세상에 아주 음악 애호가들은, 클래식 애호가들은 아주 즐겨 듣는 그 BJ의 블라블라 뭐가 BJ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미술가 괴테인가? 괴테? 예, 괴테일 것 같아요. 그분 괴테는 시인이 아니야? 고라는 분이 이것을 테마로 해서 아르레 여인이라는 그림을 그렸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겁니다. 제목은 아르레 여인인데 그 그림이 그거하고는 틀려요. 여기에 나오는 이 아르레 여인, 이거는 아르레 그 그림이 아닙니다. 이거는 CD에 나오는 앞판에 있는 사진이에요. 자, 어쨌든 조금 배경 설명은 그렇게 좀 했고요. 그러니까 이 곡은 그렇게 오래
심지어 어떤 거는 오페라가 뭐 200년, 300년 된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이분이 돌아간 게 1950년도에 했는데 1950년 정도에 그 무렵 그 상간에 이것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등장인물을 한번 먼저 올려보고 제가 스토리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은 자 보면은 아르레서 온 여인이, 제목이 여인이니까 아르레서 온 여인이 등장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키포인트예요. 이 아르레서 온 여인, 이 아르의 여인이라고도 하고 아르레서 온 여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아르레서 온 여인은 이 오페라 무대에는 등장을 안 해요. 이 오페라 중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사람의 제목에서 나오는 아르레 여인인데 극 중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무대 뒤에서 무슨 비명소리라든가 뭐 어떤 그 배경적으로 그 소리가 아르레 여인의 소리구나, 그냥 그 정도. 그냥 뭐 성우가 소리를 질렀는지 누가 소리를 질렀는지는 뭐 거기 제작자가 소리가 뭐 했는지 그거는 모르는 거야. 여자 비명이 이제 나오고 하니까. 그렇다는, 그게 이제 이 오페라 이 아르레 여인에서 나오는 그 특징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 주인공이 페데리코예요. 페데리코. 근데 이 페데리코는 여기서 나오는 이 로사의 큰아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 린노첸티라는 것은 로사의 막내 아들인데 조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비제트는 이 로사의 수양딸. 그러니까는 이 로사의 수양딸이면서 이 페데리코를 어렸을 때부터 사모하고 사랑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약혼까지 하고 결혼도 거의 했었죠. 이 페데리코하고. 그런데 결말은 안 좋아지는 거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 알아요.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예요, 이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그 소설이 거의 없었어요. 다 무슨 뭐 권총으로 뭐 하고 무슨 뭐 낭떠러지에서 뭐 좌우간 다 비극적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또 같이 얘기했던 뭐 람무르무에의 처녀, 거기에서도 둘 다 누구야 주인공이 생각이 안 나네 빨리. 어쨌든 둘 다 한 사람은 정신이 져갖고 무슨 아리아야 그거 저기. 참 여기다 번복해갖고 막 자기의 결혼한 남편을 죽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 남자도 자기가 스스로 저거 하는 거, 그런 내용. 내가 좀 이따 생각나면 말씀드릴게. 지금 뭐지? 참. 어쨌든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는 페데리코가 주인공, 비제트는 이 로사의 수양딸인데 아주 착해요. 그러면서 아주 고지식해갖고 뭐라 그럴까, 연애도 한번 못 해보는 그런 여자예요. 시골 여자, 전형적인. 그리고 메티피오는 이 목장의 일꾼이다 이거지. 목장의 일꾼이면서 중간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죠. 이 메티피오는 이 아르레서 온 여인의 실질적인 애인이에요. 애인.
애인이에요. 이 메티피오가. 그렇지만 이 목장에서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페데리코보다는 가난해요. 메티피오가. 이 집안이 가난해요. 왜 발데살레는 이 목장에서 일하는 양치기 노인이시죠. 근데 인노첸티는 이 로사의 막내 아들, 이렇게 이제 대충 등장인물을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일단은 입에 붙게 하기 위해서 페데리코 비베티 로사, 보통 로사 마마인데 로사라고 하고, 메티피오, 이 메티피오, 그 다음에 발다사레 린노첸티, 이 사람이 이 아르에서 온 여인이라는 오페라의 등장인물 중에서 중요 등장인물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빨리 그 줄거리 내용을 읽겠습니다. 제가 이게 설명을 하면 어떤 거는 설명하고 어떻게 빼지고 그러니까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읽는 것보다 이게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이제 줄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제 1막, 2막, 3막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1막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오페라가 착 막이 열리면서 늙은 이 메티피오 발다사레 이 영감이 이 막내 아들 린노첸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면서 불쌍한 어린 염소와 굶주린 늑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부터 이 오페라가 열려요. 근데 이 별거 아닌 이 내용이 끝까지 물고 가는 그런 이야기를,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거든요. 뭐라고요? 이 노인네가, 양치기 영감이 이 정신박약아인 아이에게 중얼중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쌍한 어린 염소와 굶주린 늑대 이야기. 그러니까 이렇게 늑대가 어린 염소를 이렇게 잡아먹는 거겠죠. 그런 거를 상상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이 얘기에서부터 이 오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퐁스 도테가 얘기하고 있는 쓴 이 소설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린노첸토라는 이 순진하고 정신박약하는 이 마을에서는 아주 그냥 천덕꾸러기 같이 그 당시에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 정신박약아가 있으면은 복이 온다는 그런 미신이 있었대요. 그렇지만 가족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이 이 정신박약아를 거들떠보지 않았겠죠. 그런데 다만 이 양치기인 이 발데사레만이 린노첸토에게 다정하게 얘기도 해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 불쌍한 염소와 굶주린 늑대가 만나는 거에 대해서 표현하는 또 베이스 아리아가 멋있는 게 또 있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 로사 엄마가 성격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억척스럽다는 거, 그런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많고, 그러면서 이 페데리코가 이 아르에서 온 이 여자 때문에 상사병이 걸려요. 그래서 이 엄마는 그의 수양딸인 이 비베타를 앞세워서 그 둘이 서로 결혼하면 어떻겠느냐는 식으로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비베타는 약간 이렇게 뭐랄까 수줍음을 많이 타는 그런 여인이기에 이제 옆에서도 코치를 좀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계속 이야기가 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페데리코의 그 삼촌이 와서 말이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르레에서 온 그 여인의 아버지를 이 삼촌이 만났었는데, 결혼을 둘이서 해도 좋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대답을 듣고 와갖고, 이게 엄마 로사에게 큰아들 이 페데리코와의 결혼을 승낙했으면 어떻겠냐 하니까 엄마도 이젠 뭐 자기가 결혼시키려고 했던 그 수양 딸 그 비베타를 포기하고 오히려 아르레 여인한테 결혼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 즐겁게 이제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 즐겁게 파티도 하고 결혼까지도 그 아르레 여인하고 결혼할 것을 약속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피데르코의 메티피오가 낌새가 이상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애인인데 이 여자가 저 집하고 뭐 결혼한다는 그런 것도 하니까는 이 사람이 이제 여기저기를 이제 수소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편지가 온 거예요. 이 사람한테 와갖고, 너는 더 이상, 누구한테서 편지가 왔냐면은 그 아르레에서 온 여인의 집안에서 편지가 왔어요. 당신은 당장 떠나시오. 우리 딸하고는 만나지도 말고 그러니 빨리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압력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편지를 들고서 엄마인 로사를 찾아와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어머니, 그러니까는 그 상대편이지만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편지는 그 아르레 여인의 집안에서 온 편지인데 이렇게 해서 나를 내쫓겨 나는데, 이 사람들의 그 목적은 당신이 내가 약간 돈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을 보고 이 여자를, 아르레 여인을 당신 아들하고 결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면서 편지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온 편지를, 그 내용이 있는 그 내용을. 그러니까는 이 로사가 보고서 이거를 자기 아들한테도 이 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페데리코는 이제 부흥 기분이 좋았다가 이제 좀 뭐랄까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때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배신, 그 슬픔, 이걸 갖고서 이제 부르는 노래가 페데리코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제가 말을 잘 못해서 표현을. 그리고 난 후에 이제 할 수 없이 비제트하고 다시 이제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이뻐해 줬던 그 비제트하고 이제 약혼도 하고 결혼을 막 하려고 막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포기하고, 그런데도 이 상사병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 여인을 잊지를 못해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기분 좋아갖고 이제 산책을 하다가 이 창고 있는 데를 지나가는데 이 영감하고 이 메타피오 이 일꾼, 인간은 애인이죠. 아르레에서 온 애인 이 메티피오하고 얘기를 하는 소리를 엿들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왕에 나 이렇게 된 거 저 아르레 여인을 내가 뺏어갖고 내가 도망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발다살의 이 양치기 영감은 너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확 뛰어들어가 갖고 이 페데리코가 야 이놈아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싸움을 막 하고 막 소란을 막 치고 막 그러려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쫓아가고 말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페데리코가 이제 완전히 정신을 잃었던 거죠.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자기의 막내 동생, 그 동생이 정신박야가 이제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엄마 내가 이제는 형도 내가 잘 돌볼 거야 뭐 이런 이상한 소리도 하고 그러니까는 엄마가 이게 뭐지? 이제 봉 뜨는 그런 거를 먼저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시가 뭐냐면 야 이렇게 동생이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집에 무슨 뭐 행복이 올 거야. 어쩌면 이게 뭐에 대한 시그널이지?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암시의 독백을 하면서 있는데 이때 제일 먼저 그 오페라 1막에서 처음 막이 열리면서 했던 그 대사가 그 이야기가 그 가냘픈 그 염소가 그거를 갖다가 배고픈 늑대가 어린 염소를 그 배고픈 늑대가 잡아먹는 그 연상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뭐예요? 이 메티피오가 이 아르레 여인을 붙잡고서 도망가는 거를 그걸 연상이 또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엄마가 말릴 새도 없이 창고의 높은 데로 올라가 갖고 거기서 뛰어내려서 끝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도 재미가 있나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렇죠? 네, 대충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원 제목이 이 사람이 그 알퐁소 도테가 썼던 그 원 제목이 풍차방앗간의 편지잖아요. 그 편지를 보면서 이게 클라이막스가 됐다라는 것을 암시할 수가 있고 그것을 제목을 바꿔서 아르레 여인이다 이렇게 됐다는 거. 그리고서 이 작곡은 프란체스코 칠레아, 그래서 칠레아의 아르레 여인 이렇게 많이 불러요. 이 오페라를 칠레아, 프란체스코 칠레아의 아르레에서 온 여인. 그렇죠. 이 아르는 지방 이름이다. 프랑스 남부 지역의 이름이다. 그렇게 알아두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 페데리코의 탄식을 듣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좀 늦은 시간에 제가 이거를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목소리도 좀 감기고 좀 그랬어요. 아이고 참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캔사스 하모였습니다.